네가 쓰는 전기가 그래서 다 온실가스라는 거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최욱 씨 이렇게 같은 되면 경우는 나 이거 진짜 싫은데 어떡하지? 사계절 내내 바닥은 보일러 틀고 위에는 에어컨 틀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따뜻해야 되고 위에는 시원해야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전 지구적인 정말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만에 무엇합니까? 우리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개개인도 굉장한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네. 아니. 저는 그런 방향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도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 안 해도 돼?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력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네네. 더 큰 부분은 네. 내팽개치고 네. 개인한테만 계속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아유, 잘 넘어갔네. 탄소 중립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분 모시고 과연 서울시는 어떻게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님이시죠. 김현지 과장님, 그리고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에 김정지현 상임이사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훈 연구위원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네. 이건 뭐 우리의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그 COP26인가요, 그죠? 정상들 간에 뭐 여러 모임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또. 뜻이 한 곳에 잘 모아지는 게 각 나라들의 뭐 이해가 워낙 이제 첨예하게 갈려 있어서 그런지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라도 뭐 잘하면 되죠. 네, 우리는 그러면 하여튼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네, 잘 해보는 방법을 한번 이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탄소 중립이 개념이 뭡니까? 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네. 그 인간이 자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이동하는 모든 것에서 다 온실가스가 배출되거든요. 네. 이런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인다.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출되는 온실가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흡수해서 2050년까지는 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서 더 이상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개념이 탄소 중립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되는 것, 네. 그리고 탄소를 흡수하는 것.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국 0. 네. 탄소 배출 자체를 0으로 만들자는 건 아니군요. 네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불가능하죠. 예. 네. 그걸 이제 2050년까지 우리는 네. 해내겠다라는 거고요. 서울시도 거기에 이제 발맞추고 있는 거죠. 네네. 네. 탄소 중립을 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뭐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기후의 급작스러운 변화, 이상기후 뭐 이런 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이건 뭐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이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공포심을 자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이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산불도 많이 나고 네. 또 뭐 홍수가 많이 나거나 좀 이런 외국을 보면은 기후 변화가 좀 와닿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네.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면 또 아까 이상 기상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기후 변화 때문인 것도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18년 엄청나게 더웠었습니다. 거의 뭐 100년 만에 더위다. 네. 조금 연세 있는 분은 94년 이후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 해였다. 상당히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온열 질환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거지. 네. 무방비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작년에도 사실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거든요. 끝났나 싶으면은 뭐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제 내려갔나 싶은데 또 갑자기 부산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차가 물에 잠긴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매년 역대급이다. 네. 사상 최악이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들리고 세계적으로 뉴스를 보면은 매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네. 자, 이상기후의 지금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 그냥 이 계절이에요. 지금. 이것도 다 이상기후 결과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심각합니다.
앞으로 한 30년 안에 여름이 지금보다 한 3주 정도 길어진다. 네. 그 정도. 지금이 여름이 한 4달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최악의 경우는 5달까지. 뭐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길어지고 그러면은 여름 한 여름은 정말 더워지는 거죠. 네. 뭐 한참 후에 뭐 이런 게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요. 오늘부터는 그냥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환경 문제는 지금의 문제예요. 미래 문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가님들? 제 말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걸로 끝내요. 네, 그러면 그 서울시로 국한지어가지고 이 온실가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뭐 어떤 곳입니까? 네. 개인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모 있는 네. 그런 곳에서 발생 많이 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구성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는 다 건물들로 덮여 있잖아요.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부분에서 69%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이동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게 6% 정도고 나머지 이제 산업 공정인데요. 주로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에 있고 발전소도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접 배출 분야를 빼고 주로 건물, 교통, 폐기물에서 나온다. 건물에서는 뭐가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냉난방, 조명, 급탕, 환기 뭐 이런 데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양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를 줄여 쓰거나 더워 죽겠는데 자꾸 줄이라고 합니까 그거. 에너지를 효율을 개선하면 효율 개선. 예, 저기 노원구에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가 있거든요. 120세대가 제로에너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는 에너지를 연간 충분히 사용하는데 에너지 배출량은 제로입니다. 왜 그래요? 건물의 그 패시브 건축 기술이라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도록 설계된 건물에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실제로 우리가 건물 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다 상쇄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개인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냉난방을 하는데 쓰는 전기를 또 생산하는데 발생되는 그 온실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 건물 자체에서 온실가스가 그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요량을 온실가스로 환산한 거죠. 환산하면 그러니까 전기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기, 가스, 수도, 열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죠. 네가 쓰는 전기가 그래서 다 온실가스라는 거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는 신축 건물은 그렇게 지으면 돼요.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으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 나가고 또 기존 건물들도 그렇게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창호 교체하고 단열 보강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런 건물들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또 단열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 또 환경 파괴 물질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친환경 건축 소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친환경이에요. 이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 이름이 굉장히 거창한데 뭐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정말 물건은 넘쳐나고 그리고 품질은 좋아지고 있는데 사용 수명은 굉장히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세 쓰고 금세 버려지는 건데 필요한 곳이 있는데 아예 쓰여지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건이라는 게 가격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모두 다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거잖아요. 온실가스라든가 탄소도 그 자체가 특별한 독성 물질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균형점을 이룬 거잖아요. 뭐 우리 모두가 요즘 인식하고 있는 플라스틱, 뭐 일회용 역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서 결국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생산된 너무 많은 것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쓰임이 되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사회 내에서 재배치, 순환시키는 걸 기본 목표로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생산과 소비 방식, 사회 구조를 바꾸자라는 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계속 있는 걸로 다 쓰라고. 저보다 얘기 잘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생활 수준도 좀 높아지고 물건들도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좀 싸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엄청 그냥 쓴다고 쓰고 버리고 심지어 안 쓴데도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줄이자는 거잖아요. 개인을 대상으로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감탄회 캠페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감탄회? 그 뭐예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감탄회. 네. 서울은 감탄회. 감탄회. 네. 뭐예요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탄소를 줄인다 감. 네. 네. 감탄회. 네. 아유, 요 이름 짓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맞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을까요? 서울은 감탄회. 네. 탄소를 줄인다. 네. 작년에 그 스팸 노란 뚜껑 없는 스팸 나왔거든요. 네. 그게 소비자가 노란 그 뚜껑 반납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기업에 편지하고 개인의 실천이 갖는다는 거는 요즘 기업이 변화하는 건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개인의 뭐 이렇게 영향이 많고 그 하나하나의 실천의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변화를 끌어내는 힘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네. 그러니까 한때 막 이렇게 친환경 열풍이 불어서 일회용품 안 쓰고 그래서 텀블러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행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 행사가 또 텀블러를 주고 저 행사가 그렇죠. 집에서 텀블러 600개가 있어요. 이거 다 공예 아닙니까? 그렇지. 네, 맞지? 사실 저 텀블러 하나를 만약에 그냥 일반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과 비교하면 아마 몇백 번 이상은 써야 그렇습니다. 저거 하나 적어도 다 이제 화학 제품들 뭐 이런 거 네. 플라스틱 뭐 이런 걸 테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궁핍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어떤 해결도 없어.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탄소를 배출하는 거고 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 내가 플라스틱을 막 쓰잖아요. 야, 너 그 플라스틱 쓰지 말고 다 나무로 바꿔. 나무 엄청 베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어떤 것도 해결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하게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한테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상이 없는 거지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소비자 시민 행동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뭘 먹든 뭘 사든 내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게 만들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정부와 제도가. 좋습니다. 네. 내가 이거 뭐 텀블러 몇백 개인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게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이런 일상이 그렇지. 그 지구의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에 맞도록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설계하고 바꾸고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체제 시스템 자체가 친환경으로 돼야지 개인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 안 된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또 왜? 그거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밀어두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처럼 쓰고 먹고 마시는데 아무리 뭐 친환경으로 바꾼다고 해서 결코 그 환경보호 불가능하다. 아니 예를 들면 아까 건물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지으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건물 같은 거 그렇게 짓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수많은 아마 태양광 에너지 아마 좀 쓰는 것 같은데 그 태양광 만드는 모든 것들이 또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건 눈 감아 줍시다. 저 말씀하신 거 동의해요.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바꿔야 되고 그 내에서 좀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적정 소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거죠. 개인의 어떤 행동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거네. 제가 볼 땐 그래요. 개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처럼 과소비를 하고 많이 쓰는 이 루틴이 바뀌지 않으면 아마 뭔 방법을 써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실제로 뭐 어떤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목표로 가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요.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으로는 이제 예컨대
차량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공공 건물부터 당장 시작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건물에서의 온실가스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총량을 묶어두고 그걸 이제 조정하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는 그런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금 이행해 가고 있고. 그럼 그 기준에 맞추려면은 형광등을 꺼야 되고 에어컨을 네, 끄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거군요. 건물에서 어떻게 하든 온실가스 배출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줄여야 되고. 아, 나 이런 거 싫은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길이고. 근데 이제 최욱 씨 이렇게 같은 되면 경우는 아, 나 이거 진짜 싫은데 어떡하지? 사계절 내내 바닥은 보일러 틀고 위에는 에어컨 틀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따뜻해야 되고 위에는 시원해야 돼요. 저희가 요즘에 그런 분들을 위한 단어를 또 개발했습니다. 뭐죠? 지탄너라고요. 지탄너가 뭐예요? 네, 감탄너의 반대말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인당 에너지 소비할 때 우리나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또 주택 부분만 보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우리나라 일본보다 더 적거든요. 그거 봐. 그래서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면 학생들한테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금도 충분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저도 사실 밖에서 들어올 때 좀 아랫목이 따뜻하면 좋겠고. 그렇죠. 여름에는 더우면 잠을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100% 패시브 하우스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정말 쾌적해요. 에너지는 전혀 안 쓰면서.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온도, 똑같은 습도, 그리고 늘 100% 공기가 청정기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1인당 전기 소비량을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줄여야 되지만 지금 더운데 참고 그거 안 돼. 추운데 참는다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이런 거 하면은 공공기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시행한다고. 네. 그러면은 공무원들 쪄 죽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 계속 악순환이에요.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시민들이 편해지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닙니까? 저희 지금 서소문 청사도 네. 리뉴얼하고 있는데요. 네. BIPB라 그래서 건물에 건물 일체형으로 태양광이 부착된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좋죠. 네, 건물 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최고의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 건 좋죠. 예,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써도 그렇죠. 우리가 안에서 쾌적하게 업무 환경을 만들면서도 에너지는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는. 저는 그런 건 네. 대찬성입니다. 네. 네. 돈이 좀 들거든요. 쓰세요. 네. 우리 세 분이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특히 그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아마 시민단체를 운영하시는 거죠? 네. 우리 김정지연님께서는 행정적으로 혹은 뭐 시민들은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탄의 캠페인 보시면은 이 중에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체크해보는 재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 이제 캠페인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그럼 하는데 몇 개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네, 일단 저희가 개인과 기업과 학교가 실천할 수 있는 5만 가지 기후 행동을 만들었어요. 5만 가지요? 5만 가지. 네. 와, 한 100여 가지씩 그 에너지, 뭐 교통, 자원순환 이렇게 해가지고 실천 항목을 다 뽑아서요. 네. 100가지씩 그거는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뽑는 게 그게 자원 낭비 아닙니까 혹시? 아니 리스트를 네, 고생하셨어. 네, 좀 머리 자원이 낭비됐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 네, 몇 개만 좀 소개해 네. 주시면 근데 뭐 그 중에서 있어요? 이제 5개, 다섯 개. 5개는 저 같은 경우 네. 1일 오감탄할 수 있는 5개를 좀 뽑아봤어요. 좋습니다. 네. 카페에 가면 머그컵을 쓰거나 텀블러를 쓰거나 하는 거죠. 개인 용기를 사용하는 거. 개인 용기 들고 다녀라. 네.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 쓰면 연간 이산화탄소가 19kg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네. 1,655kg이 줄어듭니다. 연간 1.6톤을 제가 줄이고 있어요. 저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예, 그러면 1.6톤 연간 줄이고 계신 겁니다. 택시는 좀 효과 덜하지 않나요? 그래도 예, 승용차보다는 낫습니다. 네, 대중교통 낫습니다. 왜 나 그 못된 사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서울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는 않지만 육류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육류. 네. 고기 엄청 좋아해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에서는 가축 사육도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네. 이 가축을 먹여야 하는 그런 식량 생산을 위해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요. 네. 그리고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런 네, 네. 분뇨 이런 거에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채식만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한 끼만 해주시면 일단 줄이시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채식으로. 하루에 한 끼 육류를 줄이고 네. 소고기 100g씩 줄여서 채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803kg이 줄어듭니다. 연간. 네. 그리고 장바구니 이용하고 무포장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그런 행동으로 또 132kg 줄일 수 있고요. 네. 또 불필요한 메일을 삭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메일 쌓여 있는 메일 바로바로 비워버리시고 휴지통도 바로바로 비워버리시고 데이터 그래요? 센터가 최근에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줄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오늘 싹 비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5개의 행동을 실천만 해주시면 네. 연간 2.6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인당이에요? 네, 1인당. 와, 생수를 요새 또 많이 사 먹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 그것도 안 좋겠죠. 네. 네. 그럼 플라스틱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뭐 멸균팩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긴 한데 사실 페트병으로 물 먹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제일 좋긴 한 거죠. 네. 근데 뭐 그거는 계속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리수 먹어. 그렇죠. 수도. 서울의 수돗물 네, 굉장히 수돗물 깨끗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네. 다뤄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깨끗해가지고.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어쨌든 뭐 변화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돼? 네, 해야지. 어떻게? 힘든데. 자, 하여튼 그런 노력들 우리 모두가 한번 힘을 모아서 지구 온도도 좀 낮춰보고 네. 전 세계적인 기준에도 좀 맞춰보는 네. 그런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거. 네. 웃지 마세요. 그렇게 한 번씩 웃으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저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나오신 분이 그렇게 또 더 세게 또 자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원래 처음에는 좀 그렇게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네. 그 청소년들이 기후 우울증 우울증이 있어요. 제 입장은 안 취해지게. 그래요? 자기의 미래가 어둡다. 그래요? 예. 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해서 뭐 시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희망이 되는 우리가 뭘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기후 변화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이 흐름을 돌이킬 수 있느냐 좀 그런 희망이 되는 거 우리 문제는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또 웃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수립했지만 이걸 시민들이랑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서 지금 1인 1감탄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게 하자. 그래서 감탄할 만한 어떤 행동들, 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실 때 서울은 감탄해 1인 1감탄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그 참여하신 분들 이름으로 탄소 중립 교실 숲을 학교에다 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실에 10그루의 공기정화 식물을 기부해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미세먼지도 줄어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할 겁니다. 아주 아기자기한 정책이군요.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세 분과 함께 그리고 서울시 또 우리 시민분들이 함께 탄소 줄이는데 노력을 좀 결국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이 페트병이 뭡니까 이거 지금? 에휴 진짜. 종이를 뭐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종이 좀 줄이세요. 프린트할 때. 네. 주시는 줄 모르고. 자,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의 김연지 과장님, 또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 김정지현 상임이사님,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박훈 연구위원님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